안녕하세요. 빌라 보증금만 90조랍니다. 전국이 전세 포비아, 전세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요. 왜 이런가 하고 봤더니 그동안에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 가격을 너무 많이 뻥튀기 해놨던 거죠. 문재인 정부 기간 안에 전세자금 대출을 정신 나간 놈들이 5억, 7억씩 대출을 해줬답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자기가 들어가 사는 집, 그러니까 집주인의 집 물건을 담보로 해가지고 전세 대출을 받아들라는 거죠. 그것도 2% 3%예요. 사실상 금융권과 정부가 저 전세 사기에 판을 깔아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뻥튀기한 전세 가격, 거기다가 이제 갭 투자까지 엄청 부추겼죠. 전세 자금 또한 대출, 그리고 일부 금액을 붙여서 집을 매수하고 또 집값이 오르면 또 그 오른 돈을 가지고 또 갭 투자 나쓰고 또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부추겼죠. 그리고 각종 이제 사기꾼들이 몰려 들어가서 그렇게 갭 투기를 뭐 대단한 투자 방법인 것처럼 무비 투자니 마피 투자니 온갖 개소리들을 떠들어대면서 대한민국 전역을 부동산 간풍이 불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교란 세력들에 대한 보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뭉개버렸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부동산 지옥이, 부동산 헬게이트가 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말미에 뭔가 대책을 내놓는 것처럼 흉내만 냈을 뿐 실제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은 탓에 지금 현재 전국에서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이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난리가 났죠. 이게 끝이냐? 아니죠. 내년 되면 집주인들, 영끌한 집주인들이 많이 몰락하고 무너지게 됐습니다. 뭐냐? 뭐 집을 두채, 세채, 네채, 다섯채, 일곱채, 뭐 집을 쇼핑하듯이 대거 사들였던 이들, 다주택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겠습니까? 더 많이 가지겠다, 돈을 더 벌겠다라고 한 욕심이, 그런 탐욕이 그들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무너질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죠. 뭐 불과 작년 재작년에는 이자도 쌌습니다. 5억을 빌려도 이자가 2%니까 월 이자가 얼마 안 됐죠. 그랬던 게 이제는 이자가 6% 되고 7% 되고 8% 되니까 미치는 거죠. 작년 이맘때만 해도 원리금으로 200만원 내던 걸 지금은요 300 내야 되죠. 350 내야 됩니다. 또 내년이 되고 올 연말이 되고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0만원 350만원 내던 게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 그 이상을 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 나는 고정금리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금리가 폭등하면 금융권들은 고정금리일지라도 변동금리로 바꿔서 채무자들에게 부담을 더 지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전국이 역전세 난에 휩싸여서 전세 가격이 내려가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차입금에 대해서 역월세로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미치는 겁니다. 외벌이어서 괜찮다. 직업이 탄탄해서 괜찮다. 그리고 신용도가 괜찮았다. 뭐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끌한 이들이 대거 어떻게 됩니까? 미치는 거죠.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좀 말이 안 됐던 거죠. 전세 대출이든 매매 대출이든 간에 대출의 금액이 높다라는 건 사실 언제든지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빚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당연하게 그냥 보증금 있는 월세 들어가면 멍청하고 그냥 싼 저금리에 싸게 해주는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로 들어가면 현명했다라고 그동안에 얘기를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았던 이들도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죠. 뭐 지금이라도 월세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생각들, 이런 고민들을 하더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절대로 사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어떻게든 뭐든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죠. 살 공리를 해야 되겠죠.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뭐든 길을 찾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겠지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반전세 정도로 좀
타협 보는 정도 말고는 어렵겠죠. 이미 지금 현재 전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뭐 공포는 가지겠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전부 다 월세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시간 간격에 따라서 차근차근 또 상황이 바뀌는 거죠. 요새는 세입자들이 집주인이 연락 안 받을까봐 겁낸다라고도 하죠. 뭐 이런저런 걱정들이 새는 게 당연합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개판 쳤던 게 이제 온갖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뭐 이래저래 윤석열 정부가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나 부동산 관련한 것들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벌어졌던 폐악질 덕분인 거지 때문인 거지 윤석열 정부가 뭐 큰 잘못을 했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되려 지금 정부의 원내령 국토부 장관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대처하고 있는 것들은 되려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부분들이 되려 더 많죠. 다른 건 몰라도 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지금의 정부가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좀 나은 좀 정신이 제대로 박힌 그런 결정들을 내리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뭡니까?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폐부 대출 폭발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다중채무 부채 폭탄 뭐 이래저래 청년들 2030들의 연끌 비투 폭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거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터질까봐 걱정이죠. 올해 하반기부터는 또 유가 때문에 저 오펙 플러스가 또 감산 결정했잖아요. 유가 또 올라가죠. 게다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중국 대신 중국과 러시아를 대고 말도 안 되는 욕심거리들 해대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막말로 개소리를 내가지고 지금의 한국 경제가 더 악화될 조짐이죠. 지금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윤석열 정부가 20%대가 아니고 10%대가 아니고 10% 미만대의 지지율을 내볼지도 모릅니다. 이러다가 내년쯤에 진짜 촛불 집회 다시 열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요? 사람들의 먹고 사는 게 정말 지금 최악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 상황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가 중국에 그리고 러시아에 온갖 잡소리들을 해대서 한국의 물가가 더 폭등할 것 같습니다. 가스비, 전기세, 가스비, 전기비, 뭐 유류비 이런 것들 관련해서 앞으로 물가가 더 치솟을 거다라는 거죠. 중국 관련해가지고 마찬가지죠. 중국 관련해서 리오프닝 특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금의 윤석열 아래에서는 포기해야 됩니다. 앞으로 경제가 더 심해지고 더 최악이 닥칠 겁니다. 어쩌면 김영삼 정부가 IMF를 불러온 최악의 정부로 기억되듯이 윤석열 정부가 제2의 IMF를 몰고 온 다시는 국민의힘의 장제원이나 권성동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자리 못 붙이게 만들 그런 최악의 일들이 터질 것 같다라는 걱정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가 습격을 당한 적이 있죠. 그러한 일들이 한국에서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지금 전국이 빌라, 전국 전세 포비아 때문에 난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좀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